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순자 씨입니다. 올해로 63세가 된 순자 씨는 평생을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42년이 되었고 매일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저녁이면 하루 종일 정성껏 차린 밥상을 내놓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늘 똑같았습니다. 엄마, 이 반찬 또야? 매일 똑같은 것만 해주시네. 이미 37세가 된 큰아들 민수가 별로 관심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은 다들 새로운 음식들을 해먹는데 저희만 옛날 방식 그대로네요. 34세가 된 며느리 영희도 살짝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65세인 남편 영수 씨는 신문을 읽으며 그래 하고 대충 맞장구만 쳤습니다. 35세가 된 막내딸 정희는 아예 밥상에 앉는 시간도 아까운 듯 빵 한 조각을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순자 씨는 혼자 남은 식탁에서 남은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내 정성이 이렇게 당연한 것이 되었을까? 젊었을 때는 남편이 당신 손맛은 정말 최고야라고 말해주던 때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순자 씨에게는 또 다른 깊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로 20년 전 시어머니를 모셨던 시절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때 순자 씨는 큰아들 민수가 17살, 막내딸 정희가 15살이던 때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성격은 워낙 까다로우셨고 남편은 물론이고 시댁 식구들 모두가 시어머니를 어려워했지만 순자 씨만은 끝까지 정성으로 모셨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당뇨 합병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지신 마지막 3년 동안 순자 씨는 새벽 이시마다 깨어나 이불을 갈아드리고 특별히 짜지 않은 식단을 따로 준비해드리며 혼자서 모든 간병을 감당했습니다. 시댁의 다른 식구들은 병원에 모시자 요양원은 어떠냐며 책임을 피하려 했지만 순자 씨만은 어머님은 집에서 편안히 계셔야 한다며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고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겨울날 밤 시어머니가 평소보다 더 힘들어하실 때였습니다. 온 가족이 너무 힘들다며 외면하는 상황에서 순자 씨 혼자만이 시어머니의 등을 쓸어드리며 미지근한 꿀물을 떠다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순자 씨의 손을 꼭 움켜쥐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자야, 정말 고맙구나. 이 집에서 나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해준 사람은 너뿐이구나. 그리고는 베개 옆 작은 서랍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 순자 씨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이건 내가 젊은 시절 몰래 모은 돈으로 산 작은 땅이야. 내 유언장에 내 이름으로 써놨으니까 내가 죽고 나면 변호사 선생이 연락할 거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그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처리해라. 순자 씨는 그 순간에도 시어머니의 건강이 더 걱정되어 봉투를 자세히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런 걱정 마시고 어서 나으셔야 해요라고만 대답했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한 달쯤 지나서 정말로 변호사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작은 땅 한 필지가 순자 씨 명의로 유언 상속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그 땅의 가치는 그리 크지 않았고 상속세도 몇십만 원 정도였습니다. 가족들도 엄마가 시골에 작은 땅 하나 받았나 보다 정도로만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순자 씨 역시 그 땅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소에서 받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둔 채로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지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그 지역은 지하철이 연결되고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면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여전히 가족들에게 점점 더 무시당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게시판에서 우연히 본 공고 하나가 순자 씨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제1회 우리 마을 어머니들의 손맛 자랑 대회 참가자 모집. 순자 씨는 게시판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서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들의 입맛에만 맞춰 요리해왔지만
정작 자신의 요리가 객관적으로 어떤지는 알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 조그만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그래, 한 번쯤은 내 요리가 정말 형편없는 건지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자. 순자 씨는 망설이다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또 엄마가 무슨 대회에 나가냐며 무시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대회 준비 기간 일주일 동안 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연습했습니다. 가족들이 직장과 학교에 나간 사이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요리해보고 가끔 이웃 할머니 몇 분에게도 살짝 맛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아이고 순자 씨, 솜씨가 참 좋네요 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저 예의상 하는 말인 줄만 알았습니다. 대회 당일 순자 씨는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된장찌개와 김치전, 그리고 시어머니께 배운 비법대로 무생채를 들고 마을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대부분 50-60대 주부들이었고 순자 씨는 다소 긴장하긴 했지만 위축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 어디서 요리 배우셨어요?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옆자리 참가자가 순자 씨에게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오랫동안 가족들 밥만 해왔어요. 아, 그러시군요. 저는 문화센터에서 2년째 배우고 있는데도 아직 어색해요. 그 말을 들은 순자 씨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혹시 자신만 준비가 부족한 건 아닌지 걱정했는데 다른 분들도 비슷한 상황이구나 싶었습니다. 막상 요리를 시작하자 순자 씨의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42년 동안 매일 해온 요리였으니까요. 된장찌개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 김치전의 바삭한 소리, 시어머니 비법으로 만든 아삭아삭한 무생채까지.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더 정성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심사위원 세 분이 순자 씨의 요리를 맛보는 순간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오, 이 된장찌개 정말 깊은 맛이 나네요. 집된장 쓰셨나요? 김치전도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니 딱 좋아요. 오랫동안 하셨구나 싶어요. 특히 이 무생채가 정말 맛있네요. 양념이 어떻게 되나요? 순자 씨는 조심스럽지만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된장은 제가 직접 담근 거고요. 김치전은 기름 온도를 잘 맞춰야 하더라고요. 무생채는 시어머님께서 알려주신 비법이 있어요. 결과는 순자 씨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 좋았습니다. 참가자 15명 중에서 2등을 했습니다. 상금은 30만 원이었고 마을 소식지에 사진과 함께 소개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가 상장과 작지 않은 상금을 보여주자 가족들의 반응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요리대회에서 상을 받으셨다고요? 2등이면 꽤 잘하신 거네요. 큰아들 민수가 처음으로 진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런 실력이 있으셨구나. 그런데 상금이 30만 원이나 되네요. 며느리 영희도 갑자기 존댓말을 쓰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영수 씨도 당신도 재능이 있었구나. 몰랐네라며 오랜만에 웃어주었습니다. 막내딸 정희는 엄마 우리 동네에서 유명해지는 거야? 신문에도 나왔네. 라며 꽤 신이 났습니다. 순자 씨는 가족들의 반응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자신을 인정해주는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며칠 후 동네 여기저기서 순자 씨를 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마트에서도 길에서도 요리 잘하시는 분 맞죠? 신문에서 봤어요 라고 인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순자 씨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대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주쯤 지나면서 가족들의 태도는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특히 큰아들 민수와 며느리 영희가 자꾸만 슬쩍슬쩍 순자 씨에게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참에 동네에서 작은 밑반찬 가게라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수제 반찬이 정말 잘 팔린다던데 어머니 솜씨면 용돈벌이 정도는 충분히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 사업 관련된 복잡한 일들은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어머니는 요리만 하시면 되게요. 순자 씨는 가족들이 처음으로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게 한편으로는 고마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3주쯤 지난 어느 날 저녁 순자 씨가 늦게 샤워를 하려다가 거실에서 나는 가족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복도에 숨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형, 엄마 요리로 진짜 돈 벌 수 있을까요? 정희의 목소리였습니다. 글쎄 많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하시면 월 100만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데 어차피 엄마는 돈 계산 같은 거 잘 못하시잖아. 우리가 도와드린다고 하면서 관리해주면 되잖아. 민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혹시 엄마가 의심하시면 어떡하죠? 영희가 살짝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뭘 의심해? 엄마는 평생 우리 말 잘 들으셨잖아. 게다가 작은 반찬 가게 정도면 큰 돈도 아니고 우리가 관리해드린다고 하면 좋아하실 거야. 남편 영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어머님은 요리만 하시고 우리는 사업을 도와드리는 거죠. 그런데 혹시 어머님 명의로 된 재산이 또 있나요? 가게 자리 같은 거 마련해야 할 텐데요. 영희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아, 그거 말이야. 할머니 돌아가실 때 엄마가 작은 땅 하나 물려받은 게 있긴 한데 그때는 정말 시골이었거든. 상속세도 거의 안 나왔으니까 별로 값어치 없을 거야. 민수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쪽도 많이 발전했다던데요. 지하철도 생기고 아파트도 많이 들어섰다고 하던데 혹시 값어치가 좀 올랐을까요? 정희가 조금 기대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설마 아무리 개발되었다고 해도 그런 작은 땅이 얼마나 되겠어. 그래도 작은 가게 부지 정도로는 쓸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엄마 혼자서는 관리도 못 하실 거고. 순자 씨는 가족들의 대화를 들으며 점점 충격에 빠져갔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의 작은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준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계산이었던 거죠. 더욱 중요한 것은 가족들조차 그 땅의 진짜 가치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20년 전 시어머니가 건네주신 서류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던 그 서류들이 이제는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순자 씨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20년 전 변호사 사무소에서 받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둔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서류를 하나하나 꺼내서 차근차근 살펴보니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그리고 지적도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당 가격이 얼마인지도 몰랐지만 최근 뉴스에서 자주 들었던 그 지역 개발 소식이 떠올라 인터넷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순자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가족들이 작은 시골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 땅이 최근 대규모 상업지구로 개발되면서 땅값이 10배 이상 뛰어 있었던 것입니다. 전체 면적을 계산해 보니 현재 시세로 약 4억 8천만 원, 거의 5억 원에 가까운 땅이었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이해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순자가 언젠가는 힘들어할 때가 올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이 땅을 정말 조용히 준비해 두셨던 겁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내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신 것도 모두 이유가 있었던 거죠. 순자 씨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헌신했던 가족들이 자신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20년 앞을 내다보는 놀라운 지혜에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난 후 민수가 순자 씨에게 몇 장의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동네 밑반찬 가게 관련 서류들이에요. 어머니가 서명만 하시면 저희가 모든 절차를 다 처리해 드릴게요. 순자 씨는 서류를 받아들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이 서류에는 어떤 내용이 써 있는 거니? 별로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작은 가게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어머니는 요리만 하시고 판매나 계산 같은 복잡한 일들은 저희가 다 할게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은 누구 명의로 하는 거야? 아, 그건 당연히 제 명의로 해야죠.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세금이나 신고 같은 복잡한 일들은 젊은 사람이 하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순자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는데 밑반찬 가게를 하려면 장소가 필요할 텐데 그건 어떻게 할 생각이니? 아, 그 문제는 이미 생각해뒀어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물려주신 그 땅 있잖아요. 거기에 작은 가게 정도는 충분히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의 대답을 들은 순자 씨는 마침내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가족들이 정말로 자신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요. 아들아, 그런데 그 땅이 지금 시세로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니? 당연히 알아봤죠. 아무리 개발됐다고 해도 시골 땅이니까 별로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작은 가게 하나 정도는 지을 수 있는 크기거든요. 순자 씨는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일은 가족 회의를 해서 결정해야겠어.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자. 그날 저녁 8시,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순자 씨는 평소보다 훨씬 차분하고 단단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결혼한 지 42년 동안 오직 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밥을 차려드렸고, 여러분이 힘들거나 필요할 때마다 항상 곁에 있어드렸습니다. 가족들은 뭔가 평소와 다른 어머니의 분위기를 느끼며 서로 불안한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여러분이 저에게 갑자기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순자 씨는 잠깐 말을 멈추고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민수야, 영희야, 정희야, 그리고 여보. 여러분이 제 밑반찬 가게를 빌미로 돈을 벌려 하신다는 것, 그리고 저를 돈 관리도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걸 모두 알고 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 그런. 민수가 당황해서 변명하려 했지만 순자 씨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별로 값어치 없다고 생각하시는 그 땅 말이에요. 순자 씨는 20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천천히 올려놓았습니다. 이 땅의 현재 시세를 정확히 알아봤습니다. 4억 8천만 원입니다. 가족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께서는 20년 전에 이미 저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이 땅을 유언으로 저에게 물려주셨나 봅니다. 그때는 정말 작은 시골 땅이었지만 지금은 대형 쇼핑몰과 지하철역이 들어서면서 상업지구가 되어서 땅값이 10배 이상 올랐어요. 순자 씨는 인터넷에서 출력한 부동산 시세표를 펼쳐 보였습니다. 보세요. 이 지역이 바로 그 땅이 있는 곳이고 평당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에도 분명히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저희는 정말로 어머니를 도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영희가 급하게 말했지만 순자 씨는 더욱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와드리려고요? 사업자 등록을 자기 명의로 하고 제가 돈 관리를 못한다고 하시면서 저는 요리만 하고 나머지는 다 맡겠다고 한 게 도와드리려는 거였나요? 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땅을 일부 팔아서 정말로 요리를 사랑하고 제 음식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제대로 된 작은 식당을 차릴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성껏 만든 음식으로 손님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저희도 진심으로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정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으시다면 이제부터는 각자 자기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저는 더 이상 여러분의 무료 가정부도 돈벌이 수단도 아닙니다. 남편 영수가 다급하게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순자야,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오. 하지만 순자 씨의 마음은 이미 완전히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저도 당신과 함께한 42년이 완전히 의미 없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제 남은 인생을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 후 2개월 뒤 순자 씨는 정말로 땅의 3분의 1을 팔고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곳에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요리 대회에서 순자 씨의 음식을 맛본 몇 분들과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 덕분에 식당은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순자 씨는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순자 씨의 요리를 한 숟가락 떠먹고는 사장님, 이 맛이 진짜 어머니 손맛이네요 라고 감탄해 주셨고 동네 몇몇 어머니들은 순자 씨를 진짜 요리 선생님처럼 존경해 주셨습니다. 반면 순자 씨의 가족들은 점점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전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영희는 시어머니가 매일 해주시던 정성스럽고 따뜻한 집밥이 그리워 매일 밤 울었습니다. 정희는 어머니가 해주시던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서야 알았고 영수는 42년 동안 함께 살던 아내 없는 집이 얼마나 춥고 쓸쓸한지 매일매일 느꼈습니다. 그들은 여러 번 순자 씨의 식당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려고 했지만 순자 씨는 한결같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뉘우치고 계신다면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세요. 그게 제게 보여주실 수 있는 가장 진실한 반성이에요. 8개월이 지난 후 순자 씨의 식당. 시어머니의 정성은 그 지역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아는 맛집이 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매일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한 요리를 하며 자신의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행복해 하시는 손님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는 가끔씩 생각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20년 전에 그 땅을 물려주지 않으셨다면 자신은 지금까지도 가족들에게 이용만 당하며 자존감도 없이 살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순자 씨의 가족들은 결국 하나씩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어렵게나마 배워야 했습니다. 민수는 작은 회사에 겨우 취직했고 영희는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빠듯하게 가게를 꾸려나갔습니다. 정희는 유튜브로 요리를 배워서 언젠가는 어머니처럼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다고 했지만 순자 씨의 42년간 쌓인 손맛을 따라잡기에는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영수는 혼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간단한 요리를 해먹으며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나 힘든 일인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는 현실이 날마다 서글펐습니다. 어느 가을날 민수가 순자 씨의 식당을 조심스럽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너무너무 가볍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평생 저희를 위해 희생하신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순자 씨는 조금 야윈 아들을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알겠다.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 이제 엄마는 엄마 자신의 꿈과 행복을 위해서 살고 있거든. 민수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자신들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엄청난 사랑과 희생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년 후 순자 씨는 지역 케이블 방송에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순자 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식은 사랑이고 정성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과 정성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서는 절대 안 돼요. 요리하는 사람도, 가족을 돌보는 사람도 충분히 존중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순자 씨의 진솔한 이야기는 지역의 많은 분들에게 작지 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평생을 가족만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어머니들에게는 진짜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순자 씨는 시어머니의 정성에서 매일 성실하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무시당하거나 이용당하지 않고 자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나서는 시어머니의 작은 사진 앞에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께서 20년 전에 미리 준비해 주신 덕분에 저도 이제 당당하게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한편 순자 씨의 가족들은 여전히 각자의 힘든 자리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며느리 영희는 시어머니 없이는 집안의 모든 일이 이렇게나 버겁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안일부터 아이들 뒷바라지, 남편 챙기기까지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보이지 않는 도움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습니다. 정희는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가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식당 운영하셔라고 자랑하고 싶지만 엄마에게 그동안 했던 못된 행동들 때문에 차마 그럴 면목이 없었습니다. 영수는 아내가 곁에 있을 때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였는지 혼자 살아보고 나서야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순자 씨의 당당한 독립과 성공 소식은 동네 곳곳에 조금씩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순자 씨 가족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혀를 찼습니다. 참 안타깝게 됐네. 그렇게 좋은 어머니를 두고도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으니. 그러게 말이야. 부모님 은혜를 모르면 결국 이렇게 후회하게 되는 거야. 그래도 순자 씨가 참 대단하셔. 그 나이에 새로 시작하시다니. 순자 씨의 가족들은 동네 사람들의 이런 시선들이 점점 더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과 생각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버린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정확한 자업자득이었습니다. 평생을 온몸으로 헌신한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고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던 그들의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이 오히려 자신들의 발목을 단단히 잡은 것입니다. 지금도 순자 씨는 매일 새로운 요리 메뉴를 연구하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응원해주는 손님들과 이웃들과 함께 소소하지만 진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무시당하거나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 순자 씨는 조용히 생각합니다. 만약 가족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해 주었다면 지금쯤 모두 함께 이 작지만 소중한 행복을 나누고 있었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으니 그 결과와 대가도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것이 맞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권선징악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평생을 헌신한 사람은 결국 좋은 결과와 행복을 얻게 되고 이기적이고 잘못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그에 걸맞은 쓰라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과연 나는 내 가족에게,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고 돌봐주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바로 곁에는 묵묵히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시는 소중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고마운 사랑을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여러분이 순자 씨처럼 무시당하고 계신다면 용기를 내서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보세요. 모든 사람은 마땅히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하고 속 시원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